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상대적이지만 가난할수록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 20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딱 해봤더니만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 4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누가 봤을 때는 평균 4천만 원? 와 정말 높네. 또 누가 봤을 때는 4천만 원의 평균이야? 아직까지 올라오려면 많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는 4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65%, 대한민국 직장인의 65%, 반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의 연봉 받는 분들이 65%구나. 4천만 원이, 그리고 월 실수령액으로 딱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월 실수령액이 월급이 세후에 약 28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80만 원 월급으로 가져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을수록 200만 원대 월급을 받을수록 상대적입니다. 모을 수 있는 이 돈, 그러니까 시드머니,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입니다. 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버시는 분에 비해서 내가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소비하고 지출하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쓰이는 돈, 소비 지출하는 돈은 월급을 500만 원 받거나 300만 원 받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제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을 절대로 비하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돈을 적게 버시는 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이 소비를 엄청나게 더 적게 한다거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엄청나게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 소비 지출 패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만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차이가 점점 돈을 쓰는 그런 차이 자체가 점점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육아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커서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교육 들어가고 사교육 할 때부터 그 비용 자체는 천차만별이고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비슷비슷했는데, 그렇기에 미혼이죠. 미혼.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실물자산 교환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왜? 그 뒤에는 말씀드렸죠. 그 뒤에 결혼해서 애 키우면 더 돈을 못 모읍니다. 하루빨리. 그렇기 때문에 자산 투자, 실물 자산으로 내 돈을 교환을 해야 된다. 40살 전에 악착같이 돈을 아껴서 모아서,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금매 타이밍에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해서 나의 이런 실물 자산이 시간의 힘을 먹고 충분하게 자랄 수 있게 시간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월급을 500만 원 받고 월급을 1000만 원 받고 이런 사업가들 있죠.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해라,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의 패턴이 있고, 계속적으로 돈이 수억이나 수천만 원이 묶이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가의 월세를 살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돈이 많이 벌지 못한 일반적인 200만 원, 3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젊을 때 좋은 자산을,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시간의 힘을 먹고 계속적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쪽에 모든 것을 베팅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방어 차원입니다. 돈이 세상에 뿌려지는 양이 어떻습니까? 신용 팽창이 됐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든 간에 돈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뿌려지는 화폐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한 얘기지만 은행에 그냥 돈을 맡기시는 분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손해 안 본다. 은행에 넣어두면 평균적으로 손해 안 보고 그냥 본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게임의 룰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인플레이션 해치,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땅, 건물입니다. 저 높으신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 관료, 기업의 CEO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왜 굳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는가? 화폐의 팽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실물자산, 즉 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더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내가 퇴직해서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주택연금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있다면, 부동산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런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퇴직 은퇴 후에 국민연금 추가적으로 이런 주택연금을 통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 이후에 은퇴 퇴직 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8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국민연금을 불입했더니만 월 평균 가져가는 돈이 35만 원도 채 안 되더라라는 기사를 딱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35만 원으로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리고 국민연금 파산한데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죠. 최악의 경우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퇴직은 돼서는 젊으신 분들 특히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받으면 다행인 거죠. 만 60세 퇴직을 해서 또한 정년 퇴직을 한다는 가정하입니다. 하지만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는 40대 후반에서 50대에 퇴직을 하는 것이 평균적 연령입니다. 그러면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 거죠. 보릿고개. 만 60세, 65세 돼야지만 그런 국민연금 받는다는데 내가 50세 퇴직하면 10년 또는 15년간의 보릿고개,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나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퇴직 후에 월급이 없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그런 취약한 계층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고, 절대적으로 200만 원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으로는 절대적으로 내 노후나 퇴직 은퇴 생활 자체가 퇴직 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또 월급을 받으신 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그 먼 미래까지 생각을 보통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되겠지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제 주변에 부자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원이나 월급쟁이가 아니고 사업가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할 계획이고 또는 사자, 그러니까 전문직 있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다, 월급쟁이다. 믿을 거는 뭐 국민연금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목숨 걸고 내가 구축을 하고 나와야 된다. 퇴직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무조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무조건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진정한 지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 동안 수십 년의 그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준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의 은퇴 퇴직 후의 인생을 스스로 굳건하게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저의 현실적인 중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